측정했는지 척도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데 예제를 안 보면은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조금 더 어려운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씩 풀기에는 더 좋습니다. 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3번에 3-1의 linear regression example로 가시면 이 선형 모델의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그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님 그 책에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좋아서 따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파이코 토치로 바꾸는 거를 그 다음에 할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좀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y는 wx 플러스 b 그대로 있는데 이걸 좀 용어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w랑 b는 매개 변수라고 묶어서 변할 수 있는 변수 일단 매개 변수로 묶어서 저기 세타 보이시죠? 세타 형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뭐 공부 시간 대비 성적이라고 했는데 그 관측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실제 그 우리가 레이블 달린 걸 관측을 해보니까 2시간 공부했을 때 한 40점, 4시간 공부했을 때 한 50점, 한 뭐 5시간 공부했더니 한 65점 이런 정도로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학습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F2 보이시죠? 네, 처음에 예측한 게 F1 보이시죠? 펑션 1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볼게요. 보시면 기울기가 되게 낮죠? 그쵸? 이거 기울기가 되게 낮죠? 이렇게 기울기는 X축, Y축 이렇게 가니까 X축 변화에 따라서 Y축이 얼마나 움직였나? 기울기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낮다는 거는 공부한 시간이랑 성적이랑 상관관계가 적을 거다. 이런 거고 기울기가 높으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많이 오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상관관계인지는 우리 몰라요 아직. 그래서 그냥 때려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수식을 예쁘게 그려볼게요. 아까 이전의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한 거랑 실제 정답의 거리를 재서 제곱시킨 다음에 그 거리가 얼마나 이걸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우리 아까 그 점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표본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정답이랑 레이블이랑 그 데이터랑 그걸 하나씩 다 넣어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거가 얼마나 가까운지 평균을 내서 이번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J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 그 손실값 또는 기회비용 코스트 펑션이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우리는 로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하면 실제 기계학습에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가장 간단한 예인데요.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랜덤으로 아까 W랑 B 값을 그냥 줘봐요. W랑 B 값을 랜덤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W랑 B 값이 여기서 세타니까 그 세타를 조금 움직여서 점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데이터랑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맞춰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맞춰가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조금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랑 B를.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W랑 B 값이 제대로 맞춰가지고 하면은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그 예제가 나와요. 자,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정답을 보여드렸네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그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점들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들은 x랑 y 값을 우리가 아니까 대입해가지고 함수를 풀면 여기 w 맞죠? w 그리고 x 여기가 b였죠. 그리고 이게 실제 정답 y 그걸 넣어서 이 우리가 예측한 거랑 실제 정답이랑 해서 제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래프에 거리가 나오죠. 그 그래프의 그 예측 모델이랑 실제 정답이랑의 거리가 1점 차인 거예요. 이거.
이 샘플 하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샘플이 4개 있었으니까 4번을 수행하죠. 똑같은 일을. 대신에 그 달라지는 거는 이 W는 랑 B, 그러니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그 랜덤하게 했던 거는 그대로고 이 X랑 Y 것만 변하죠. 데이터만. 넣고 다 계산한 다음에 n분의 1 하면은 0.8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그 세타 1은 처음으로 우리가 랜덤하게 배정했던 W랑 X를 좀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번에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좀 그 맞는 방향. 그래서 뭐 0.8에 0.0이라는 뭐 W 값, B 값이 설정이 됐다고 치면 이번에는 똑같이 계산했는데 지금 보시면 손실값이 0.7이에요. 좀 낮아졌죠. 그거를 화면으로 좀 표현하면 아까 처음에 예상했던 게 이 그래프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세팅했던 W랑 B 값이. 그리고 실제 정답은 이 마지막. 저런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좀 잘 개선이 된 W랑 B를 넣었더니 뭐 이런 값이 나왔다. 손실값이 0.7이다.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번째 그래프는 정답에 조금 가까워졌죠. 아까 0.8이었고 이번 0.7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시면 정답이 여기인데 각 포인트마다 이 거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샘플 2시간 공부했을 때는 50점이었는데 이때는 2시간 공부했는데 뭐 60점으로 예측했고 이때는 2시간 공부했을 때는 30점으로 예측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못했죠. 그렇지만 6시간 했을 때는 거의 정답에 가까워졌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 그 데이터 관점에서 이게 더 가깝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세타를 3으로 업데이트를 찍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맞췄죠. 2시간 하니까 50점, 뭐 5시간 하니까 뭐 55점 이렇게. 그럼 로스가 빵이고 이 모델은 우리가 예측을 정말 잘한 거죠. 우리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Y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20시간 공부하면 어떻게 돼? 모르죠? 정답이 없으니까 지금. 20시간을 넣고 이 WX 플러스 B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W랑 B를 이미 예측을 해서 좋은 모델을 발견했으니까 그거에 놓고 그냥 돌려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 20시간 공부하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보면 뭐 100점 맞겠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기계학습의 가장 기초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거의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하면 수식으로 요약하면 이게 돼요. 이게 이제 수식이라서 좀 이렇게 말로 바꾸면 아까 제이가 로스값, 코스트 펑션, 무슨 오브젝티브 함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손실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정답이랑 우리가 예측한 거의 차이, 그 차이가 얼마나 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세타, W랑 B를 찾는 게 바로 기계학습의 기초입니다. 사실 이걸로 다 끝나요.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도 다 똑같아요. 요렇게 가요. 이렇게. 기법만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로 보면은 여기 아래와 같은 코드로 짤 수가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랜덤으로 예측했던 W랑 B 근데 두 번째 예측했을 때 잘 됐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효율적인 그 W랑 B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W랑 B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찾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